안녕하세요. 일요일 10시 30분. 그동안 아코디언 랜더, 전자오겐 랜더 7월 1일 연주회 하느라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강의를 계속 많이 못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강의에 더 열심히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고향무정하고 있죠. 어디부터냐 하면 여기네. 기억나시죠? 자, 처음부터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왼손 베이스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베이스, 그러니까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빠밥 그릇에 아빠밥, 국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아빠 국그릇에 아빠국, 숟가락이 아무리 많아도 아빠 거는 아빠 거, 엄마 거는 엄마 거, 내 건 내 거, 동생 건 동생 거, 이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왼손 반주가 일정해지는 게 연주를 잘하는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귀는 쿵짝에 귀를 기울이고 눈은 화면을 보시면서 내 손이 연주를 하다 보면 삑사리가 잘 납니다. 왜 삑사리가 나는지 제 손 모양을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잠시만요. 아이고 나라 왜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노? 가라 그럼 가야지. 자, 보통 화음이 멀리 뛰지 않을 때 보세요. 이렇게 손이 엄지 도 눌렀어요. 도미솔. 손 모양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손 모양이. 이 손 모양이 건반에서 엄지가 떨어지거나 새끼손가락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손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손 모양이 보편적으로 음이 많이 뛰지 않을 때는 요 손가락 사이가 절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이가 보이면 내가 연주를 잘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도에서 도까지 뛸 때도 거의 손이 잘 안 벌어집니다. 주로 손이 많이 벌어지는 곳은 1번하고 2번 사이, 그 다음에 간혹 2번에서 3번 사이가 많이 벌어지지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손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까꾸리, 갈키 아시겠죠? 갑니다.
벌어지지 않죠. 이 손 모양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 손 모양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나비야라는 곡이 처음에 입문할 때 나비야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입문할 때 박자 잡는 법도 알고 그 다음에 박자를 잡는 법도 알고 그 다음에 5손가락 쓰는 법도 알고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포인트? 나비야가 손 모양이 딱 요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것만을 누르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손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5손가락 도레미파솔, 나비야는 도레미파솔 요 5음으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동도법을 쓰는 거예요. 이동도법, 파솔라시도, 파솔라시도, 파솔라시도. 이동도법을 쓰면 F음을 도로 잡으니까 도가 F음이잖아요. F음 똑같아요. 손 모양이 똑같아요. 하늘 금방금방. 손 모양이 똑같죠? 요 손 모양을 나비야를 가지고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확실히 잡아야 돼요. 나비야를 박자 맞추고 처음 아코디언이나 전자올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연습하는 곡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마추어냐 프로냐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첫 걸음부터. 그러니까 와이셔츠 단추를 몇 개 잠그다가 잘못 잠그는 게 아니라 첫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잠그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맞추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비야를 가지고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돼. 손 모양을 확실히 잡고 계명 읽기를 확실히 하고 확실히 말고 확실히 하고 보세요. 이 손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솔라시도레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는 G키를 잡는 거예요. G키, G음이 도 되는 거, 도자리 되는 거. 손 모양이 똑같죠? 요런 것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나비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D키를 한다. D키, 손 모양이 똑같죠? 이 모양을 빨리 손 모양을 안정을 시켜야 돼요. 안정을 시켜야 돼요.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래 업어서 많이 키웠잖아요. 업어서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팔자다리 그리고 쩍벌다리 왜 오자 형태 다리가 알았죠? 다리 형태가 이런 형태. 그러니까 다리가 위에는 몸뚱이고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벌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없느냐에 따라서 애기들 발이 이렇게 걸을 때 보면 팔자가 쩍벌 이래. 이렇게 걷는 사람들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역팔자, 육자 비슷하게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디에서 그러냐? 업을 때 애들 다리를 어떻게 위치를 잡아서 업느냐에 따라서 이 발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 다리 모양이 바뀌거든요. 처음에 그거 애들 업고 다니면서 다리 모양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애들 계속 자라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걷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자다리고 거꾸로 팔자고
뭐 이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바로 잡아야 돼?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줘야죠. 그 애기들 잠에서 일어나면 다리를 두 개 딱 모아서 이렇게 꼭꼭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일자 다리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 어릴 때 잡아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뭐 중고등학교 돼서 발을 잡아주려고 하면 그거는 힘들죠. 다리를 부러뜨지 해야지. 못 잡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기도 이 손 모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손 모양이 잘못되면 아무리 연주를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에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뭐 아코디언 건반에 빵꾸 낼 일이 있습니까? 살살 눌러, 살살. 손모으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자세를 잘 잡아야죠. 우리가 뭐 태권도 할 때 기마 자세, 뭐 수영하는 친구들은 수영의 기본 자세, 항상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악기는 손 모양의 건반, 손톱이 절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잡을 때는 보이지만 동시에 화음을 잡는다든지 이럴 때는 보이지만 거의 나중에 처음에 이렇게 배우시다 보면 한 3, 4개월 지나다 보면 이 손목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 어깨에 힘도 빠져. 이 팔굽에 힘도 빠져. 손목에 힘도 빠져. 그럼 어떻게 연주해요? 손가락 힘으로만 연주하는 거예요. 꼬무락꼬무락 다른 데 힘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힘이 전혀. 그러니까 손 모양이 아주 예뻐지죠. 그리고 강약에 아주 민감하죠. 이 손가락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뭐처럼 그 자동차의 엔진 피스톤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피스톤처럼 움직이는데 그게 자세가 안 좋으면요. 피스톤이 다 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깨어지잖아요. 그 칼질할 때 엄마들 이래 양파 썰고 뭐 채소 썰 때 이래 물 딱 잡고 이렇게 딱 잡고 자세가 순간적으로 어마 그럼 깜짝이야 손비잖아요. 왜? 자세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자세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혜태 김성한 선수 오리공둥이처럼 특별한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무나 특별한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에 신경을 쓰세요. 고향무정을 연주합니다. 자, 갑니다. 개명읽기에 G 코드, 레미솔부터 가죠.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설명이 되는데 레 한 박자, 미 C 코드 한 박자, C 코드 한 박자, C 코드 한 박자. 왜 그렇게 바뀌느냐? 개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솔은 C 코드, 솔시레는 G 코드, 파라도는 F 코드, 파가 빠졌다 라도 F 코드, 라도 나올 때 파라도로 진행한다고 라도라 혹은 라도미로 노래가 진행되면 A 마이너 코드로 대리 코드를 딱 쓰는 거예요. 요건 조금 있으면 진도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이 나비야가 박자를 잡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나비야가 쉬우니까 가르치는 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박끝만 파랗게 보이고 속 알맹이를 모르는 거예요. 빨간 속 알맹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야는 5손가락 운지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바꿔서 연주할 필요가 없고 도 위에 1번, 레 위에 2번, 미 위에 3번, 파 위에 4번, 솔 위에 5번 딱 올려서
잡아서 연주하는 거예요. 손 모양이 잘 갖추어지면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되면 도레미하고 파로 바꿔주는 것은 왜 파로 바꿔줘요? 음은 8개인데 손가락은 5개밖에 없으니까 5개 모양으로 운치가 바뀌는데 왜 바꿔줍니까? 얼른 이 손 모양을 잡기 위해서. 왜 바꿔줍니까? 딱 잡아주는 거예요. 1, 2, 3, 4 요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처음에 나비야 연습했던 그 손 모양을 빨리 자세를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뭉쳐에 찬다 꽁지머리 김병지 선수가 데리고 온 팀들이 공을 잘 차더라고요. 뭉쳐에 찬다 2대1로 오늘 또 깨졌거든요. 안정환 감독 속이 바짝바짝 타겠죠. 김종국이가? 그게 왜 그러냐면 뭉쳐에 찬다 선수들은 다른 종목은 프로들인데 축구에 대한 기본 자세, 기본 생각, 기본 패스, 기본 슈팅,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급조된 팀이잖아요. 다른 종목은 국가대표인데 축구는 국가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코디언을 하시는 분들은, 전자올겐을 금반악기를 만지시는 분들은 기본 자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본 자세에. 이 기본 자세 딱 잡잖아요. 요 모양이 도레미파 소리나 파솔라시도나 손 모양이 똑같아요. 얼른 바꿔서 잡아주는 거예요. 얼른 바꿔서. 요런 게 잘 안 돼. 아마추어들이. 왜? 이 손 모양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힘을 주면 손이 쭉 거려요. 쭉 거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만을 자꾸 누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핵심 키워드, 손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주자. 손 모양. 그리고 왼손 베이스에 귀를 기울이자. 자, 오늘 강의, 지난 시간에 강의 레미솔미레도도 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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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모양을 잡아주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한 2, 3개월 연습하면 손가락만 꼬무락꼬무락 하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손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정확하게 읽으면 코드를 보지 않아도 계명으로 코드가 연상되는 것을 이제 계명 읽는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신데요. 아, 선생님 노래 들으면 계명이 떠올라요. 계명 떠오르면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어요. 이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계명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나 그래.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나.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런데 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그래? 다 그러니까 그러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되 그냥 연주만 잘하면 된다는 소리를 연주만 잘하면 된다는 소리. 뭐 계명 굳이 읽어야 되나? 손가락 번호만 외워서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영원히 잘하지를 못해요. 영원히 잘하지를 못한다는 것은 꽃을 피우지도 못한다. 꽃을 못 피운다는 것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항상 잘하다가 쪼그라들고 잘하다가 쪼그라들고 잘하다가 쪼그라들고 연습하면 좀 되는 것 같다가 한 2, 3일 연습 안 하면 다시 원위치. 이게 왜 그러냐? 계명을 안 읽어서 그래요. 계명을.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가르치는 분은 한 달 반쯤 지나가면 박자도 잘 알고 손 모양도 갖추고 잘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서 배웠겠죠. 아니면 특별히 연습을 더 하겠죠. 그게 아니라 선생의 노하우가 있잖아. 노하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르치는 방법이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지름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름길을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지름길을 알잖아요. 그게 노하우잖아. 노하우. 그러니까 학생에 의해서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가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판가름 나느냐 하면 선생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왜?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선생이 가르쳐 주는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연주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연주를 잘 못하는 학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물 지도 있잖아요. 지도가 정확하면 그 지도대로 가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보물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평생 뒤져봐도 보물이 안 나와. 왜? 지도가 잘못됐거든. 예전에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달리다 보면요, 갑자기 차가 내비게이션이 바닷가를 가자고 끌고 가고 있어요. 갑자기 차가 막 강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내비게이션이 완벽하지 못했을 시기에 그랬던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왜? 내비게이션 정말 정확하죠. 그것처럼 악기를 배울 때는 처음에 기본 자세,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 방법을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연습. 그 연습으로 인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거제도에는 고구마를 심고 있더라고요. 고구마가 어떻게 자랍니까? 낮밤 비 오고 햇볕은 쨍쨍 이런 하루 똑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있어요? 이모는 고구마를 캘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습하는 하루 똑같은 하루인데 연습하는 방법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숙달이 되면 무서운 실력이 된다고. 실력 좋은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루를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니까 숙달이 되어지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나 느린 거나 이 박자를 놓치지 않는 법을 차근차근하게 익혀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명, 박자, 손모양, 계명, 박자, 손모양. 귀는 어디에? 왼손 쿵짝에. 눈은 선생님들 연주하는 손모양. 입은 계명 읽기. 손은 건반 누르고. 왼손은 쿵짝. 물론 이 쿵짝이 숙달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 싶으면 왼손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 듣기는 좋은데 기본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망가져버린다고. 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머리 좋은 애들은요, 1학년 과정을 한두 달이면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왜 1년 동안 가느냐? 그것이 반복됨으로 숙달이 되어야, 기초를 닦아놔야 2학년 때 무리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 숙달시키잖아요.
아이고 이 나이에 언제일지라도 숙달이 되면 얼마 안 가서 연주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연주 듣고 이런 흉내 내지 마세요. 흉내 내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자만 정확하면요 듣기 좋아요. 오브리카토 안 넣어도 듣기 좋아요. 박자를 알고 난 다음에 오브리카토를 넣어. 자세를 잡고 난 다음에 애드립을 넣으라고.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초 과학이 부족하다. 옛날에 우리나라 공차면요 항상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안 돼 있지.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요 연습할 때는 흙으로 만든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시합 가면 짠디구장에서 시합을 하잖아요. 짠디구장에서의 그 공이 짠디 때문에 떠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슉 하면 똥볼 차잖아요. 똥볼. 공중으로 날아가잖아요. 왜? 땅에서 연습을 했는데 흙 위에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했을 때는 골 잘 넣어요. 그런데 짠디구장에 가면 골을 못 넣어요. 왜? 공이 짠디에 의해서 떠가지고 있잖아요. 발이 밑으로 쑥 들어가니까 공이 떠죠. 그게 뭐냐? 기본 훈련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짠디구장에서 시합을 하면 짠디 위에서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흙 위에 짠디 죽는다고 짠디 아낀다고 그러다가 요즘은 다 짠디 위에서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 이강인 같은 선수 그런 선수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걔들은 어릴 때부터 짠디 위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그게 뭐예요? 기본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귀는 쿵짝에 귀를 기울이고 눈은 손 모양. 요 손이 흐트러지나 안 흐트러지나. 그리고 눈은 악보를 정확하게 보고 입은 계명을 읽고 귀는 쿵짝에 내 계명 읽는 그 음이 정확하게 박자에 맞춰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귀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연주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곡이잖아요. 손 모양이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모여져 있도록 요 훈련을 빨리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요 훈련이 되면 정말 고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잖아.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막 이러는 거야. 손이 덜덜덜 떨면 왜?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 건반에 구멍 빵꾸 내려고 그래요. 빵꾸 나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손 모양을 처음에 잘 잡는 훈련. 그리고 제 악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이 있잖아요.
이런 연습이 손가락이 따로따로 노는 연습이거든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노래만 자꾸 연습한다고 그 노래를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 연습에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곧 좀 있으면 왼손 주법을 이제 바꿔서 또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연주를 잘할 수 없다. 그 기본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귀는 들어야 되고 눈은 정확하게 보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입은 계명을 정확하게 읽는 법을 알아야 되고, 손은 손 모양을 까꾸리, 갈퀴 모양으로 정확하게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소홀히 하면 연주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모여서 함께 연주하고 별밤, 저 별은 나의 별밤, 밤바다, 이 노래. 또 뭐 있어? 등대지기. 또 뭐 있어요? 숨쉬하게. 그 다음에 동백 아가씨인가? 선말선이야. 해당아 피고 진 이런 노래 연주할 수 있는 그날 7월 1일 오후 토요일 날 오후 5시 정도는 도착하셔야 저녁 드시고 연주회 하고 밤바다 구경도 하고 연주도 하고 낭만 진짜 음악 여행의 맛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연주를 잘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평소에 연습하던 그 악기를 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죠? 그날 기대하면서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정상적으로 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고 싶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코디언 배우러 미국에서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되면 오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한번 가는 인생 목표를 삼고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기본에 대해서 철저히 연습하셔서 연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악보 안 보고 하셔도 돼요. 뭐 그냥 와서 연주하는데 가능하면 악보를 안 봤으면 좋겠지만 악보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왜?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이동도법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것. 고정도법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영원히 고정이 되어서 변화를 못 주는 그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고정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악 이론에 대해서 좀 아시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이동도법이 뭐 어떤 건지 고정도법이 어떤 건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항상 찾아서 뒤져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지. 선생이 유튜브 하는 선생이 그걸 일일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챙겨줄 수가 없거든요. 같이 얼굴을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음악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표현을 음악으로 할 수 있고 희노애락을 음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시려면 오세요. 잠 재워드리자. 맛있는 거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 방문도 한번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 날 만나겠습니다. 빛바다였습니다.